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도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주말에도 무덥겠습니다. 오늘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37.2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무더웠고 대구는 36.9도를 기록하는 등 33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대구의 낮 기온이 3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화요일은 33도로 낮아지겠지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수준이라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적조가 지난해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건 이 폭염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아져 적조 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식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장기간 연안 쪽으로 불어 외해역에 있던 적조 생물이 연안에 집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적조는 태풍 등과 같은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하순까지 지속되고 특히 동해안의 적조는 계속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남과 경북, 전남의 방제 활동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조로 어류가 폐사하거나 사전 방류로 재산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자치단체 수산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예정된 을지연습 훈련을 면제시키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학교 주변의 낙후된 골목이 산뜻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지역 분위기를 개선해 사전에 범죄를 막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한 것인데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건물과 낡은 담벼락이 늘어서 있습니다. 학교가 밀집해 있고 낙후된 골목이 많은 대구 두류동은 학교 폭력이 자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골목이 좁은 데다가 가로등도 많지 않아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화사한 그림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벽에 형형색색의 그림을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도 이 낙후된 골목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골목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에는 길거리에서 이런 폭력도 있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벽화 사업을 해주시고 난 후에는 길거리도 깨끗하고 애들 담배 피우고 이런 폭력도 없어졌고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로 입건된 횟수가 지난해 7, 8월엔 4건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건에 불과합니다. 자원봉사에 뜻을 같이해 참가한 사람이 17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주 휴가인데 가족들이랑 요 주말에 여행 떠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봉사활동 신청하게 됐어요.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염리동에 시범 운용한 범죄 예방 디자인의 효과가 나타나자 세 곳에 추가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방침이고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61살 우모 씨를 비롯한 연구원 전현직 간부 5명과 납품업계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2010년쯤 경상보조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 사용처가 아닌 식대나 특정 강의 수강료 등으로 쓰거나 용역업체 선정돼 특정 업체에게 독점 계약 편의 등을 제공해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 씨는 지난 2011년 말 직원 채용 때 자격이 안 되는 대구시청 사무관의 자녀를 채용하려고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51살 박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3월 패션산업연구원이 실시한 3억 3천만 원의 봉제장비 납품 공제경쟁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5도 이상까지 치솟은 폭염으로 올해만큼은 적도 근처의 동남아 지역조차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전보다 위도가 높은 안동에서 열대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기현상도 관측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시청 입구에 심은 열대작물 몽키 바나나입니다. 무성한 잎 사이로 바나나 열매가 9손이나 달렸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이제 바나나가 한 3손, 4손 정도까지만 달렸었는데 올해는 뭐 한 10손 가까이 이렇게. 안동의 한 농장은 마치 제주도를 옮겨놓은 듯 열대작물이 하늘 높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나나과에 속하는 파초라는 열대성 작물입니다. 지난 5월에 심었는데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어른 키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관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열대작물을 하우스에서 키워왔는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는 노지에 심은 작물조차도 동남아 지역과 비슷한 속도로 자란 겁니다. 적도 부위 온도보다 더 높은 정도로 기온 상승이 됨으로써 이제 열대작물이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못지않게 굉장히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1일 안동의 낮 기온이 34도를 넘어서면서 같은 날 적도 근처의 싱가포르나 자카르타보다도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대전보다 위도가 높지만 일사량은 남해안과 비슷한 안동의 지형적 조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열대작물의 연중 재배는 어렵겠지만 한여름 2달 정도는 이미 동남아 수준의 식물 생장 조건이 갖춰졌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2015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가 오늘 본격 출범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세계 물포럼 재단법인 설립 인가에 따라 기존의 물포럼 준비획단을 조직위 사무국으로 전환하고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구산타워에서 조직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본행사까지 시기별 업무 특성을 감안해 조직 및 인력을 단계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물과 관련한 모든 이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물포럼은 오는 2015년 대구 경북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대구시는 내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6시까지 7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범물 1동과 지산 1동, 황금 1동과 범어 4동 일부 지역에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구 범물동 동아백화점 수성점 부근 도시철도 3호선 정거장 설치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 공사 때문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토지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64살 전모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재개발 지역 중에 질권 설정이 없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58살 남모 씨의 5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노리고 남 씨의 신분증과 토지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위조책, 대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대출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농작물 수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단은 야생동물관리협회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 등 19명으로 구성돼 오는 11월 중순까지 피해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농작물 피해 구제에 나섭니다. 구미시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교복 구입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교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에 제정된 구미시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4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미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녀나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여름 교복 10만 원, 겨울 교복 20만 원 등 연간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에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인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은 13만 6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여름 기상 상태가 비교적 좋아 풍랑특보 등에 의한 운항 통제일이 적었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스텍과 리스트 공동연구진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억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천연 아미노산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억제제를 개발해 천연가스나 원유 이송 파이프에서 발생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막힘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